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무리를 빚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뉴스가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슈와 법률, 송득범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에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 제주,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주택도 있고 오피스텔 세 곳으로 번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당초에 얘기 나온 걸로는 양평동에 있는 주택의 시세 차익 관련해서 예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바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문제가 됐던 건 제주도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2022년도 7월 달에 매입해서 공유형 숙박업을 운영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예. 최근에는 영등포구에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도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실제로 숙박업소로 사용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 입장에서는 신고나 등록 사항도 없다라고 해서 영등포구청이 고발 조치에 나선다는 예고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네, 공유 숙박업이라고 하시면 흔히 우리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네. 설치해갖고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맞습니다. 플랫폼 이용한 거.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 군데에 지금 네.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던 의심을 받고 있는데 공유 숙박업이라는 게 일단 여러 가지 신고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공유 숙박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저런 신고 절차라든지 교육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야 그 영업 신고증도 발급받아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받아야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묵는 사람들의 안전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숙박업이라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와 함께 위생교육 이수 같은 것도 필수적으로 되어 있고 제한적으로는 숙박 시설만이 가능할 뿐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관광을 하고 싶다고 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의무나 등록 대장 작성 의무가 있고 제한적으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곳에서는 할 수 없고 또 이용객은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농어촌 민박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예.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로 별도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민박 소재지에 소유자가 거주해야만 하고 이 경우에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 규모나 식사 제공 같은 거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문제가 된 문다혜 씨 사안에서는 이 세 가지 어느 것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봐도 등록증도 필요하고 신고증도 필요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명단도 작성해야 되고 맞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데 네. 이게 불법 숙박업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네. 계속해서 취재진 보도에 따르면 이게 당일에도 네. 취재를 나간 당일에도 이렇게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한 법률이나 규정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준수했어야 하는데 지키지 않고 계속했다라고 하는 게 몰랐다라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었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영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속했다라고 하는 건 향후에 이제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청이 이번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네. 한쪽은 이제 제주도, 한쪽은 이제 서울 쪽인 건데 네. 이번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다혜 씨에게는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 겁니까? 네, 문다혜 씨에게 지금 정확하게 적용되는 법률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3조 1항 그리고 20조 1항 1호를 위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르면 숙박, 목욕, 이용, 미용 등 공중위생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해 혐의가 입증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보통 이렇게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슨 네. 벌금이면 보통 이제 벌금형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도에 따라서 그 벌금형을 정해준 건 이제 통상적으로 죄의 양이 작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위험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높아질 수도 있다. 네. 네, 일단 3건이나 된 부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부분은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불법 공유 숙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내가 이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진짜 이게 불법인지 아니면 네. 합법인지 잘 혼동이 될 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단속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공유 숙박 상품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결제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전까지는 정확한 주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 찾아오면 무시하라고 당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적발된 경우에 친구 집에 놀러 왔다 혹은 친척 집에 잠시 방문했다는 등 대응 방법까지 사전에 공유하는 꼼수도 들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불법 공유 숙박이 이용될 경우에 인근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가장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관련된 질문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 네. 숙박에 대해 이제 제재도 필요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네. 절차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아니면 좀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문제 의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외부적인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겪고 있고 또 이런 불법 숙박업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이제 자정을 하기 위해서는 숙박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이런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등록증 교부 여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불법 숙박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처음 말씀하신 공유 숙박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예. 영업 신고증을 내지 않은 미신고 숙소에 대해서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직접적인 퇴출에 나섰다고 합니다.